네, 사례 관리 절차. 요 5가지 단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특기할 점은 이제 사례 관리 절차라는 것이죠. 거의 뭐 이 단계들, 절차들은 크게 대동소이한데 약간의 용어적인 특징들이 있다. 사례 관리에서는 접수를 한 다음에 사정. 사정은 이제 어세스먼트를 우리가 이제 보통 사정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뭐 평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제 뭐 진단이나 평가. 여기를 이제 진단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호소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개입을 할 것인지 계획을 하고, 그리고 점검을 하고. 점검을 한다는 것은 이제 그 사례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 점검하고, 평가 후에 종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심리치료 단계가 있죠. 2번에. 흐름은 비슷하다. 첫 번째 심리치료 단계에서는 이제 초기 자문이 있다. 네, 초기 자문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 및 상황 평가. 그리고 목표 설정. 네, 치료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것이죠. 치료 실시. 치료를 실시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치료, 평가. 그리고 나서 종결. 네, 치료, 종결. 그리고 나서 이제 추후 회기가 되겠습니다. 추후 회기. 네. 이런 식으로 크게 이제 접수가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평가하거나 진단하거나 사정하거나 이러한 과정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획을 세우거나 목표 설정하거나 그리고 실제 이제 개입이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 이제 개입이 들어가는 것이죠. 개입. 여기서도. 그리고 나서 이게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평가한 다음에 종결하고, 여기에 이제 종결한 이후에도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 이제 추후 회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사례 관리랑 심리치료 요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흐름을 좀 같이 구별을 해 놨고, 자문이 있죠. 자문. 네, 자문. 자문의 경우에는 질문의 이해가 있습니다. 질문의 이해. 질문의 이해. 자문이 이제 들어오면 질문을 이해하는 것이죠. 여기 질문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에 이제 문제 및 상황 평가하는 거나 사정 진단하는 거나 같은 어떤 흐름의 맥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평가. 그리고 이제 자문에서는 이제 중재. 이 중재가 여기에 이제 실시나 계획 개입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종결, 추적. 네. 네, 이런 흐름으로 이제 되고 있다. 요거를 이제 왜 이렇게 구별해서 같이 보여드리냐면, 사례 관리라든지 심리치료라든지 자문이라든지 하는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획하고 개입하고 그거를 평가해서 종결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은 유사하다. 단지 어떻다? 특별한 여기에 맞는 용어들을 우리가 골라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고, 이 큰 흐름을 이해하시면은 어떤 이제 질문이 나오더라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흐름에 벗어나지 않게 이제 말을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심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뭐 특이하게 초기 자문이라는 표현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게
환자가 그죠? 왜 치료에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인테이크 단계, 상담으로 얘기하면 초기 면접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목표 설정 방법이 있는데요. 목표 설정 방법. 이 목표 설정 방법은 효과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이다. 효과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목표를 잘 세웠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죠. 여기에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예, 우리 이제 영문자 앞 글자를 따가지고 스마트한 방법으로 한다. 스마트 목표 설정법. 네, 스마트하게 해야 된다. 목표 설정은. S는 이제 스페시픽이 되죠. 구체적이고. M은 measurable, 측정 가능하게. 그리고 A는 achievable, 성취 가능하게. 그 다음에 R은 reasonable, 합리적이게. 또는 뭐 현실적이게. 그리고 T는 time bound, 이렇게 영문으로 시간 제한적인, 그죠? 시간이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언젠가는 한다, 이런 그 목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가능성이 이제 떨어지는 것이죠. 성공 가능성이 적다. 이 목표 설정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목표 설정을 계획을 강조하고 있는 그 상담 이론이 있죠. 바로 이제 현실 치료인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세믹 플랜이라고 합니다. 세믹 플랜. 이 세믹 3 플랜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믹 플랜을 가지고 효과적인 목표 설정 방법이다. 여기서 이제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죠?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믹 플랜. 여기 S는 이제 심플입니다. 쉽고 간단하고, 그냥 이게 이 목표는 그냥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죠? 그 목표에 되게 복잡하고 이루기가 어려우면 성공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쉽고. 이 A는 attainable, 그죠? 달성 가능하고. M은 measurable, 측정 가능하고. 여기 I는 immediately, 즉시 시행이 가능해야 된다. 즉시. 그죠?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 가능해야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3개월 있다 시행하겠다, 이런 거는 성공 가능성이 떨어진다. 여기 이제 C가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C는 controlled, 통제가 가능해야 된다.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죠? 이게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 누가 예를 들어서 엄마가 뭔가 해줘야 되고 주변 사람이 뭔가 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면 내가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약속된 것, committed, 약속됐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나 이거를 지키도록 다짐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ontinuously,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해야 된다. 이걸 계속할 수 있어야지 뭐 한 번만 하고 만다.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가는, 유럽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어떤 플랜을 짰다. 물론 이제 그 플랜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밖에 못 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서 이런 효과적인 계획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세믹 플랜이 있다. 그래서 2가지 정도 목표 설정 방법을 써라 라고 하면 이 2가지 정도를 기억하셔가지고 문장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네 번째 이제 정신분석 상담의 치료 목표인데요. 요거는 판서 내용 좀 지우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4번에 정신분석 상담의 이상적 치료 목표가 있죠. 정신분석 상담의 치료 목표, 이상적인 치료 목표. 사실 뭐 이상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상적, 여기에서의 의미는 이제 궁극적인 치료 목표가 뭐냐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정신분석의 상담에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그죠? 어떤 성격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물론 이제 정신분석에서 프로이드는 이제 신경증적인 고통을 현실적인 고통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이제 정신분석 상담의 목표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로, 부적응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부적응 행동의 변화. 그죠? 이 부적응 행동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적응하는 것이죠. 적응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에 이제 이렇게 적응하게 되면은, 그죠? 문제 행동이 줄어들겠죠. 문제 증상이 줄어든다. 문제 증상의 감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정신분석에서 이제 프로이트가 치료를 했던 환자들은 신경증적인 어떤 전환장애, 히스테리성 전환장애에 있는 환자들이었고, 갑자기 이제 눈이 안 보인다던가, 뭐 팔이 마비된다던가, 뭐 이런 말을 못 한다던가, 이런 증상이 있었던 환자들이었고, 그런 환자들의 그 증상들이 없어지는, 감소하는 그 현상들을 보고 이제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것에 치료 효과를 이제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 증상들의 감소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스트레스 정도의 내용보다는 조금 더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정상적인 발달 과정의 이행, 이렇게 됐죠. 정상적 발달 과정의 이행이라는 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우리가 성격의 고착이라는 표현이 있죠. 고착. 우리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서, 그죠?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이렇게 지나가는 발달 과정에서 어떤 단계에서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멈춰 있는 상태, 미성숙한 상태가 고착이죠. 미성숙 단계. 그렇기 때문에 이 발달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되는 거죠. 발달 과정은 심리적인 발달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착된 것을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리려면, 그죠? 부적응을 변화시키고 문제 증상을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다시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격의 내적 조화, 그죠? 이 성격을 다루는 심리치료 이론은 정신분석밖에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죠. 다른 어떤 상담 이론들은 그러니까 성격을 다루지는 않는다. 그래서 성격의 내적 조화라는 건 결국에 이제 정신분석이 자아, 그 다음에 초자아, 원초아, 이 세 가지의 역동, 갈등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밸런스가 맞아야 문제 증상이 감소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격의 내적 조화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자기 분석 능력을 통한 훈숙과 극복이죠. 훈습, 그리고 극복. 훈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스로, 분석가의 어떤 분석 내용을
반복하는 것을 이제 훈습이라고 합니다. 훈습. 훈습은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훈련하는 건데, 트레이닝을 하는 건데, 그걸 굉장히 습관화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분석가의, 해석 내용들을 자기가 이제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이것은, 그죠? 어렸을 때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과거의 어떤 그 경험이 전이된 것이다. 라는 것을 자꾸 이제 통찰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변화시키는 것. 그죠? 결국 극복이라는 것은 이제 변화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치료 목표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신분석 상담의 치료 목표를 5가지로 구분해서 이제 그 정신분석 이론가들이 만들어 놓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치료 목표를 통해서 성격의 어떤 발달, 정상적인 발달 과정, 그리고 자아의 강화, 그죠? 성격의 조화, 그리고 적응, 그 다음에 자아의 강화. 결국에 이제 이 자아가 원초화와 초자, 그죠? 원초화와 초자를 중지해서 현실에서 적절한 행동으로 바꿔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자아가 강화되는 것이 이 정신분석 상담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네, 정신분석 상담에서 이제 치료 목표까지 좀 살펴보셨고요. 챕터 4 내용은 판서 내용을 좀 지우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챕터 4의 이제 상담 진행인데요. 첫 번째로 상담 단계별 과업입니다. 상담 단계별 과업.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나오기도 하고, 많이 질문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그냥 이렇게 외우기만 해가지고 좀 어렵기 때문에 또 그 어떤 질적인, 경험적인 부분들을 질문하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다. 상담은 크게, 그죠? 초기, 중기, 종결. 이렇게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죠?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과업이 있다. 각각의 과업이 있는데, 과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담사가, 또 상담사와 내담자가 상담 과정 중에서 성취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초기 단계가 제일 중요할 수 있죠. 초기 단계가 아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상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담자와의 어떤 관계 형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치료 요인을 그 초기 단계에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이 상담이 이제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이 반이다 이런 내용들처럼 초기에 굉장히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첫 번째, 관계 형성이죠. 관계 형성. 라포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치료적 동맹 이런 표현도 하게 되겠고요. 네, 치료적 동맹. 이 치료적 동맹이라는 표현은 이제 정신분석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치료적 동맹은 내담자가 상담자를 전적으로 신뢰해가지고 나의 문제를 저 사람이면 좀 고칠 수 있겠구나. 그죠? 이런 희망적인 신뢰관계를 갖는 것 정도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 내담자가 정말 저 사람이면은 내가 이제 나의 문제를 다 맡기고 저 사람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내가 이제 문제가 없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는 그런 정말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 이제 구조화를 해야 되죠. 구조화라는 거는 비용이라든지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내담자는 뭘 해야 되고, 상담자는 뭘 하는 역할을 하고, 상담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고, 또
잘못된 부정적인 어떤 그 결과물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려줘야 되겠죠. 구조화. 그래서 비용, 그 다음에 이제 뭐 윤리적인 문제, 비밀 보장은 되지만 뭐 예외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내담자 문제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내담자 문제. 내담자 문제를 이해하는 거. 내담자 문제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이 내담자가 여기에 와 있고, 그죠? 뭐 때문에 호소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 중에서 이제 주된 호소 문제가 무엇인지, 그죠? 이 내담자 문제를 이해해야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습니까? 목표를 세울 수가 있겠죠. 목표 설정. 네, 여기까지를 이제 보통 초기의 과업이다. 왜냐면 목표 설정이라는 것은 계획이잖아요. 계획. 상담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야 이제 개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까지를 이제 보통 초기 단계라고 한다. 근데 목표 설정이 이제 단기 상담이 되면서 목표 설정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하긴 하는데요. 뭐 요런 것들이 이제 밑바탕이 되어야, 그죠? 요 앞에 이제 이 세 가지 밑바탕이 되어야 이제 목표 설정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관계 형성이 좀 잘 늦어지면 아무래도 이 목표 설정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죠. 자, 중기는 이제 실제로 개입하는 단계이죠. 작업하는 단계다. 작업하는 단계.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목표 설정해서 합의까지 다 하고 내가 이런 문제만 고치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꼭 성취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저항이 있는 것이죠. 저항의 처리.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상담의 치료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다 저항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인지치료 쪽에서는 비협조적인 태도라고 하는데요. 비협조적 태도라고 하는데요.